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파산을 벌써 17년째 상담을 하고 사건 진행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한 분 한 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고 오랜 시간 여러 번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거고, 제가 전문가로서 해드려야 되는 일은 당연히 그분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가 무엇일지 이것을 검토하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도 여러 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경우들이,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셨다가 변제금을 중간에 납부하지 못하고 폐지를 당하셔서 재차 저에게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처음에 상담을 좀 잘 받으셨거나 중간에라도 다시 재차 상담을 잘 받으셨다고 하면 좀 더 수월한 제도를 이용해서 결정을 금방 받았을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 것들을 모르셔서 어렵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상담을 오셔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경우들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개인회생을 폐지당하시고 다시 상담을 오시는 경우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질병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실직을 당하시거나 폐업을 하게 되셔서 변제금을 납부할 상황이 안 돼서 이제 연체가 되고 폐지가 되신 다음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리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파산으로 신청하시면 금방 면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개인회생에는 이런 경우에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좀 더 편안하게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특별면책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변제해 나가던 중간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신 경우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질병에 걸리셨거나 아니면 실직을 당하셨거나 내가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신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개인 파산 절차를 이용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특별면책이 신청한지 검토해 보시고 특별면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간편해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시간도 훨씬 단축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 회생 진행 중이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고 계시다고 하면 개인 파산으로 폐지를 당하시기 전에 꼭 내가 이 특별면책 신청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를 꼭 받아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이 폐지 결정이 나기 전에 이 특별면책을 신청해야 되거든요. 특별면책이라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가 취하가 됐든 폐지가 됐든 절차가 종결되고 나서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당연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처럼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로 새롭게 또 서류 준비하시고 비용을 들여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내가 연체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하면 특별면책이 가능한지를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역시 폐지를 당하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려고 이제 처음에 개인회생 진행하셨던 서류들도 받아보고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봐요. 그런데 이분이 애초에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셨어도 당연히 면책 결정이 가능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가 상담하면서 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분은 상담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1년씩 2년씩 삥 돌아오신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회생법원 같으면 요즘에 3, 4개월, 4, 5개월이면 면책 결정까지 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렇게 금방 채무 전부를 탕감받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담을 잘못 받고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 회생으로 신청하셔서 1년, 2년씩 꾸역꾸역 변제금을 납부해 오시다가 이걸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를 당하시고 다시 파산이라는 제도를 준비하고 신청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 어떤 경우냐면, 특히 이런 분들은 되게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개인 파산으로 해도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대부분 자녀분들이 두세 명 정도 있으신 가장인 분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정말 최저생계비잖아요. 금액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그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급격하게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급여가 높아져서 좀 넉넉해지는 그런 상황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정말 성실하게 생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고 폐지를 당하시고 재차 저한테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꼭 주의하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소득이 있다고 해도 개인 파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소득이 우리 가족 최저생계비보다도 못 미친다. 그렇다고 하면 직장을 다니고 계셔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정규직 직장을 다니고 있고 소득이 있다고 하면 개인 파산은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내가 우리 가족이 3인 가구다 그러면 251만 원이죠. 4인 가구다 그러면 307만 원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여기보다도 소득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개인 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빠르게 면책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나의 경우에 개인 파산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상담받으실 때 물어보시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을 상담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개인 회생을 진행하시다 폐지 결정을 받으시고 재차 상담을 오셔서 파산 신청으로 다시 접수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을 드려봤어요. 본인도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설명드리는 그 방법으로 좀 더 나에게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매주 그 영상을 2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은 얘기들을 찾아서 매주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날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다시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